자, 이번에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물결을 어, 이- 월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를 했는데, 예,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음, 크게 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좀 음,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어, 물 파장을 흔적을 조금 넣겠습니다. 네, 완전 물길이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되는 정도로 하려면 틱을 완전히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무거우니까 가벼운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좀 여기서 페이크로 파티클로 물결의 왜곡을 주는 느낌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블루프린트 열고요. 워터 플랜, 우리가 설정을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렇게 어, 이 틱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어, 어, 프로젝트 단위마다 쓰는 업데이트 어,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업데이트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 틱이 매 프레임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프레임 항상 그 어느 정도 부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블루프린트에서 틱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쓰면 안 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다 돌아가니까, 아마 쓰신다면은 그 해당 프로젝트에 이벤트가 따로 있을 거예요. 틱 대신 쓸만한 그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바꿔 주시겠죠. 네.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위치에 지금 그 워터포스 위치를 가져왔죠, 우리가. 자, 이어서 우리가 파티클을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티클. 여기서는 파티클을 추가를 해서 캐릭터가 돌아다닐 때 그 위치에 파티클을 뿌려 드릴게요. 먼저 파티클을 만들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파티클 자리가 없네요. 네. 새 폴더, 음, 파, 자, 파티클 여기다가 파티클 시스템 새로 만들고요. empty 언더바 워터 웨이브라고 할게요. 웨이브. 자, 일반. 자, 이렇게 하고 이 워터 웨이브는 개수를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반복시켜 줄 거예요. 듀레이션을. 그래서 루프 없애고요. 스펀도 버스트 리스트로 하나 나오게 하고 벨로시티 없애고요. 네, 일단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리 만들어 두고 그리고 메터리얼을 또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 메터리얼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empty 언더바 워터 웨이브 1. 자, 웨이브 하나 만들고요. 요거는 자,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센트로 하고 디폴트 리스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리스로 하고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디폴트 리스로 하고 그 밑에 트랜스루센시 그 항목에 반투명 라이팅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륨 논 매터리얼 논 다이렉셔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에도 이제 한번 했지만 볼륨 매트릭 퍼 버텍스 논 다이렉셔널로 하면 더 가볍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쓰는 게 지금 66 인스트럭션 수치인데, 자 53까지 줄어들죠. 네. 여기서는 많이 지금 노드를 연결 안 한 상태라 큰 차이가 없는데, 노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 버텍스 단위로 그 버텍스 정점의 개수만큼 많아질수록 그 라이팅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적으면 적을수록 잘 안 되죠. 그만큼 그 인터랙션 수치가 감소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처는 텍스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텍스처고요. 이거를 이제 노멀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동그랗게 말 거예요. 예, 애초에 왜 이렇게 가로 라인을 만들어서 동그랗게 마냐면 그 UV를 움직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애초에 동그랗게 만들면 UV가 파장이 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벡터 투 레디얼 밸류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add를 해서 두 가지 RG, 그러니까 UV 항목을 어펜드해서 Y쪽, 그러니까 V 쪽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TX flow X라고 할게요. 자, 항상 XY로 표시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습관이 됐습니다. 파티클 자, 여기서는 이 내용이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호출될 거니까 모터웨이브가 물파장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GPU 스프라이트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사용하지 않고 파티클 컬러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R은 포지션 Y축이 움직이는 걸로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 Y를 움직여서 물 파장이 이제 퍼져나가는 형태로 패닝을 시킬 거고요. 자,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겠네요. 요건 이제 노멀에 넣어줘야겠죠. 노멀이 이제 활성화 되려면 리플렉션 일단 꽂아줍니다. 리플렉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리플렉션 만들 내용을 알파 오파시티랑 리플렉션 넣을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시저로 만들 거고요. 도넛 형태의 마스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dd에서 -1을 그러니까 subtract 빼기 1을 해주는 걸 마찬가지죠. 더 싸게 하려고 add를 -1을 해서 빼줍니다. 도트 내적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심점을 여기로 옮기기 위해서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UV 타일링을 2배로 올려줍니다. 이게 1배일 때 이렇게 되거든요. 1배일 때 이렇게 되고, 그쵸? 2배로 올려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검은 원형 마스크가 생기고요. 여기서 1-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고 파워를 해줘서 이 동그라미를 좀 작게 5 정도 해줘서 만들고, 한 번 더 곱해줘서 네, 이렇게 진하게 만든 내용을 여기서 이제 도넛 모양이면 가운데를 검게 빼줘야겠죠. 이거를 멀티를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검은 부분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클램프 한번 해주고요. 자, 파티클 컬러에 알파와 곱해서 이 녀석을 오버시티에 넣겠습니다. 오버시티 넣고 요거를 이제 반전시켜야겠죠. 리플렉션은 0이 리플렉션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니까. 자, 파티클 컬러를 여기 이제 G를 넣어줄게요. G를 A에다 넣고요. B는 기본 1로. 그러니까 1이면 리플렉션이 없는 거예요. 0이면 리플렉션이 완전 진하게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반전시켜서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요 놈은 G 리플렉션 RF로 넣고요. 요 놈은 B 프렌을 넣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 도넛 모형의 형태를 오퍼시티에 넣고 오퍼시티로 쓰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검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내용을 위해서 프레넬을 이 수치를 B로 넣고요. 노멀 값은 여기 노멀 값으로 넣어서, 자, 원형일 때 프레넬을 쓰는데 이 자체가 각도가, 자,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1이죠. 컬러까지 넣어줄게요. 자, 3벡터 하나 만든 다음에 연결해서 파라미터 컬러라고 넣어줬습니다. 요거 색깔을 좀 처음에는 세게 줄게요.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노멀 값을 넣게 되면 그 노멀 형태에 따라 네, 카메라 각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겠죠. 네. 이미시브 컬러가 아니라 베이스 컬러에 넣어줘야 자연스럽겠죠. 베이스 컬러에. 네. 이렇게
이거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꽂아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살짝 음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파티클을 채워주겠습니다. 파티클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파티클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요 그냥 기본 빌보드 형태의 이미터 형태처럼 매터리얼 집어넣겠습니다. 크기는 500, 네, 500 정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라이프 타임 그냥 1초. 여기서는 일단 먼저 수면에 정렬을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의 럭 애시스를 Z축으로 잠가줍니다. Z축으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좀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네, 네 보이네요. 어두운 색으로 하니까 보이네요. Z축으로 정렬을 하고 여기서 이제 컬러 오브 라이프로 다이나믹 값을 조절을 해볼게요. 우리가 RGB 값이 R은 여기서 지금 안 한 게 있네요. 일단 얘를 습관적으로 파라미터로 변환해주고요. 전에도 많이 했지만 벡터 투 레디얼 밸류를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띠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이렇게 띠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출력값에. 그래서 인맵 여기 보면은 밉 밸류 모드에서 밉 레벨을 넣으시면 컨스턴트 밉값이 마이너스 1이 저절로 돼요. 그러면 이 T가 사라져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장. R이 포스 Y 그리고 G가 리플렉션, B가 프레즈넬 수치였고요. 그러면 자 0에서 1을 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반대로 1에서 0을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더 많이 주면 빨리 움직이겠죠. 네. 요 값을 자 자동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커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0.5 그리고 여기서는 0을 줍니다. 이 두 번째 값이 살짝 이거 두 번째 값이 리플렉션인데 리플렉션이 0.5만큼 있다가 리플렉션 0을 줘야죠. 네, 0. 1, 네. 리플렉션이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 왜곡값이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넣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 그냥 여기다 올려볼까요? 파티클. 제가 이거 이름을 잘못
지정했네요. MT가 아니라 PT인데 파티클인데 MT로 넣었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왜곡값이 들어갔다가 물결치는 느낌으로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요 느낌을 이제 수면 위에다 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B 값은 프레넬 값을 처음에 1로 줬다가 사라질 때 0.2 정도로 약하게 줍니다. 네. 됐고 요거를 이렇게 보면 네,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면 더 안 보이고요. 네. 됐습니다. 이거를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주겠습니다. 사이즈 바이 라이프로 더 퍼져가는 느낌을 극대화 시켜줄게요. 요거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간단하게 아이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었죠. 자, 처음에 0.5 만큼 있다가 퍼져나가면서 1 정도로 커지는 내용을 이걸 엑시스를 걸어서 XYZ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정 사이즈로 키울 거니까 자동으로 주고 커브 값을 살짝 만져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 파장의 느낌이나 속도는 여기에서 이제 조절하면 되고요. 이쪽에서 너무 빠르다 싶으면 0.5만큼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패닝의 속도값은 여기서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빠르게 할 거라면 뭐 네, 1에서 0 정도 움직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 지울게요. 여기서는 지우고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액터의 위치를 구해서 그 액터의 수면이 부딪히는 부분에 이제 뿌려줘야겠죠. 일단 그 수면이 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컬리전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지금 월드 스태틱의 오브젝트 타입의 월드 스태틱을 펀하고 부딪히게 그러니까 겹치게 만들었죠. 그쵸? 이벤트를 받아와야 되니까 오버레이 이벤트를 켜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벤트 추가 그리고 비긴 오버랩 on 컴포넌트 비긴 오버랩 추가해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의 비긴 오버랩 이벤트를 이렇게 가져와서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틱을 이게 지금 그 초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프레임 단위, 매 프레임 단위. 그러니까 이게 초로 계산하 그러니까 이게 0.1초마다 하는 것과 이 틱으로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요. 0.0000001마다 그거보다 더 낮은 수가 계속 체크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거를 이걸 쓰지 않고 타이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et timer by event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 프레임 말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업데이트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핀을 연결하고요. set timer by event의 이벤트를 끌어다가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웨이브라고 그냥 이 이름은 크게 상관없어요.
다른 데서 다른 블루프린트 통신을 할 거라면 이름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커스텀 이벤트가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원하시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임에서는 이게 이제 타이머가 작동을 하는데 이 실행핀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 이 시간만큼 이후에 이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0.1초로 할 거고요. 이거를 루핑을 하면 이 한 번 셋 타이머 바이 이벤트가 실행핀이 한 번 들어오면 이 안에서 계속 루핑이 돼요. 0.1초 이벤트, 0.1초 이벤트, 계속 0.1초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를 변수로 저장해서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get 그 액터 로케이션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 플레이어 캐릭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get 플레이어 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폰은 우리가 체스를 둘 때 말을 옮겨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체스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어떤 걸 잡을지 모르지만 말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캐릭터는 해당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디온 마법사면 마법사, 예를 들어서 체스로 들면 여왕, 쫄병,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캐릭터로 불러오게 되면 아마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기디온 캐릭터, 뭐 아니면 손오공 그 캐릭터마다 다 불러와지겠죠. 근데 폰 조절하는 녀석, 그냥 이 상위 버전인 이 폰, 상위 개념의 폰을 가져오면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던 내가 조종하는 녀석의 액터 로케이션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액터, 내가 움직이고 있는 액터의 좌표를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을 해둬요. 저장을 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0.1 그 우리가 물에 아까 만든 이펙트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움직일 때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더 최적화해서 쓸 수 있겠죠.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게 여러 번 해서 나오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일단은 최적화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최초의 비교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액터 로케이션을 셋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크게 이펙터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될 부분.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캐릭터의 그런 판단은 이펙터가 해주는 게 아니겠죠. 기본적인 핵심 프로그램 기능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이름을 로케이션 01번이라고 일단 셋을 해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딜레이 실행핀을 연결해서 0.1초로 그냥 할까요? 0.1초 후에 이 또 그 캐릭터의 위치, 그러니까 액터 위치 값을 또 한번 받아와 보는 거예요. 셋,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서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불러서 변수로 승격 로케이션의 약자로 언더바 02번으로 셋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get 이렇게 가져와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하나 끌어다가 equal을 누르면 여기 equal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벡터 A와 벡터 B가 같으면 true를 반응합니다. 그쵸? 요거를 열어서 이 불린 값의 조건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이 같으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쵸?
움직이지 않은 거죠. 0.1초 내에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1초 동안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 이 값이 틀려요. 그럼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 거야. 요거는 진짜 정말 프로그래머들이 보면은 되게 너무너무 간단해서 웃을 정도로 사실은 뭐 입력 값을 받아다가 입력이 있으면 움직이는 무브키 입력이 있으면 조건을 판단해도 되고요. 그 이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움직임을 값이고요. 얘는 최초 액터 좌표. 이것도 0.1초 후에 비교 좌표.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움직이는 거죠. 이 값이 같지 않으면 자 프린트 스트링 move 거짓일 때 같지 않으면 움직이는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프린트 스트링 하나 더 카피하고요. 같으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쵸? 일단은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충돌이 아니라 오버랩 이벤트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나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봅니다. 자, 아이들 지금 나오고 있죠. 0.1초마다 움직이면 네, move 왼쪽 상단에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자, 움직이면 네, move 됐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프린트 스트링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이펙트를 여기다가 이미터 at location 좌표에서 흔적을 파장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태치가 아니라 로케이션으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 넣을 거고요. 얘는 움직일 때 이펙트. 자, 여기서 여기 pt 언더바 웨이브 어터 웨이브 01번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 이펙트의 좌표를 이제 똑같이 받아오면 되겠죠. 이 녀석을 폰에서 하나 또 받아가지고 get actor location을 이렇게 분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분할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도 분할을 해주고요. 여기서 분할을 안 해줘도 되겠네요. 만약에 캐릭터의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액터 로케이션을 구해와서 그 위치에 이 이펙트를 뿌려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뿌려준다고 한다면 네, 움직일 때 나오지만 보다시피 그 플레이어가 파장을 갖고 들어가게 되죠. 말이 안 되죠. 이 파장은 이 수면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를 참고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수면은 어떤 거죠? 이 스태틱 메쉬죠. 스태틱 메쉬를 가져와서 get 로케이션을 쳐보시면 get world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구조체 pin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을 새로 만듭니다. 요거를 Z축 높이값만 가져올 거니까 끌어다가 X축을 그릴까요? 처음에 상관없어요. make 벡터를 만들 거예요. 3벡터에 X, Y축은 캐릭터의 좌표를 구해올 거고 높이값은 수면의 높이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수면을 위에서만 이렇게 가져갈 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내가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가 수면에 겹쳤을 때 파장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긴 오버랩일 때 이 set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파장을 일으켰고요. 요 놈을 set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일단은 변수로 승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머라고 할게요. 자, 타이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수면의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면하고 닿질 않죠. 지금 캐릭터 캡슐이 진짜 엄청 높지 않은 이상은, 네, 이 캡슐 컴포넌트, 충돌되는 컴포넌트가 말도 안 되게 높지 않으면 보통은 캐릭터의 위치에 맞춰서, 크기에 맞춰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블루프린트 bp 언더바 워터플랜의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로 오셔서 여기서 컴포넌트 리스트에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오른쪽 버튼 이벤트 추가 on 컴포넌트 엔드 오버랩 추가를 해서, 이게 이 메쉬가 지금 중첩 오버랩, 그러니까 중첩이 돼 있다가 중첩이 안 될 때, 빠져나갈 때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아까 타이머를 우리가 변수로 셋을 했죠. get을 해서 여기서 타이머 검색해 보시면 이 위에 클리어 앤드 인발리데이트가 타이머 바이 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타이머를 클리어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실행핀을 연결을 해주면, 컴파일하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깊게 만든 건 아닌데, 네, 맵이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들어갈 때는 이렇게, 네, 지금 좀 하늘색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좀 이 수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여기서 이 타이밍을 조절하면 되겠죠. 타이머, 그쵸? 그래서 이 타이밍도 변수로 승격을 해서, 변수로 저장을 웨이브 타이밍, 네, 웨이브 타이밍이라고 컴파일하면 기본 0.1초가 되겠죠. 그리고 요놈도 인스턴스 편집 가능과 스폰시 노출을 체크를 해주고, 툴팁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네,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웨이브의 히트를 이용한 웨이브였고요. 요거를 위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네, 한발하고 여기서 자, 왜 올라왔네요. 타이밍을 좀 티가 나게 0.4초 정도 길게 줘볼까요? 자, 네, 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 위를 걸어갈 때, 그러니까 발목만큼 찰랑거리는 물에서 움직일 때는 사실 이 정도 수치를 넣어줘도 충분히 좋겠죠. 네.
이 정도.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히트, 여기 지금 제가 그 이건 완전히 단순히 요것만 히트 웨이브를 넣은 것도 살짝 빼줘도 되겠죠. 그쵸? 일단 수치 다시 조정하고요. 0.2초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뽑아내진 않았네요. 책 만들어 놓고 웨이브 인 다시 보자. 네, 웨이브 타이밍.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서 새로 뽑아낸 게 아니라 또 두 개가 생겼네요. 이거 버그인데 그냥 스페이스바로 밀어야 될까 봐요. 네, 여기 밑에 있었죠. 밑에 타이밍하고 웨이브 스피드를 스피드는 그대로고 밸류가 3 정도 된대. 파장 개수, 파장 속도, 알파를 0으로 하면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냐? 네, 이렇게만 되겠죠. 그래서 그 알파의 내용을 알파의 내용을 조금 살짝만 넣고 싶다. 좀 조정해서 넣으면 되겠죠.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파장 항상 달고 있는 파장이라서 저거는 위치를 그 수치를 요걸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 파장 알파 수명 파장 이거 이름을 조금 안내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얘는 수명 파장 파티클이죠. 네. 아까우니까 그냥 간격없이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쓸게요. 툴팁을 이렇게 해서 0.2초로 제가 바꿨죠. 0.2초면 네, 이제 0.2초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F5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본이 지금 기본 물이 좀 다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면 하나 정도 하얗게는 안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ESC에서 나와서 다시 플레이 해보면 원래대로 되죠. 여기서 F5번을 누르면 그 여기 어디 있죠? 시각화 최적화 뷰에서 쉐이더 복잡도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쉐이더 복잡도, 네, 라이트 복잡도, 라이팅 펌을 원래 돌려놓고요. 여기서 지금 조금 파티클의 내용을 좀 만져줘야겠어요. 조금 밝아서 이 색을 우리가 이걸 GPU로 안 썼네요. 이런 자 GPU 스파이트로 쓰려고 지금 우리가 파티클로 다이나믹을 안 쓰고 파티클을 써놓고 자 바운드는 사실 좀 넓게 줘야겠죠. 이게 이 파장이 이 수면 그러니까 호수 이 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저장을 바운딩 박스가 없으면 좋은데 프로그래머한테 욕먹으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운더리도 그 부하를 차지하기 때문에 바운드를 보면 이 정도 바운드거든요. 저 바운더리가 작으면 그 화면 위치 잘리는 위치에 따라서 저 이펙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중요하고요. 이펙트 설정할 때 이 정도는 다 나와요. 호수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됐어요. 지금 저는 이 그 색깔이 조금 하늘색이 지금 이 물 색깔하고 잘 맞지만 색깔을 바꿀 수 있으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MI로 만들고요. 자, 아이고 미아로 바뀌었네요.
MI로 바꾸고요. 컬러 값이 조금 높았어요. 더 낮추고 푸른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1.5 1 이 정도에서 더 푸른색으로 가려면 더 낮춰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저장하고 요 놈을 파티클에 넣어주겠습니다. 저장. 네. 더 좀 시원한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저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파티클 색깔 참조할 때는 요 색깔 참조하면 되겠죠. 요 색깔. 좀 더 네. 붉은색 느낌도 줄 수 있고 요 컬러 2번 색깔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깥쪽 뎁스를 결정 지으니까 바깥쪽.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커스틱이 1 이상이 안 막네요.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커스틱이 오퍼시티 커스틱을 보면 제한이 없는데 네.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0에서 1까지 지금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쵸?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커스틱을 굉장히 쓸 이유는 없긴 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물속에서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는 포스트 프로세서 표현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제 들어갈 일이 없지만 물속에 들어갔을 때 표현을 좀 넣어 볼게요. 자, 먼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요. 지금까지 하신 건 다 모두 저장을 하셔야겠죠. 자, 모두 저장 한 번씩 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모두 저장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매터리얼 empty 언더바 포스트 언더워터 라고 할게요. 들어가서 닫아주고요. 예. 이 이제 매터리얼 도메인은 이건 포스트 프로세스로 쓸 거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미시브 컬러만 활성화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 텍스처를 가져와서 입력을 넣어주는 거죠, 보통. 텍스처. 스크린 텍스처를 만들고요. 이 스크린 텍스처는 말 그대로 화면에 그 보이는 내용을 씬을 한번 읽는 거예요. 그거를 컬러로 가져와서 이제 재편집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져올지 룩업 할 씬 텍스처는 여기 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입력을 인풋을 0번 이거 자 여기 써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할 때는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UV를 이제 넣어줄 건데 UV를 텍스트 코디네이터 하나 만들고 패널 만들고
T 눌러서 텍스처는 우리 전 그 강좌에서 했던 요놈, 네, 기본적으로 동글동글한 노멀 값이 타일링된 요놈을 가져다가 꿀렁이는 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패너의 x는 0.1 마이너스 0.07 정도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흘러가게 해주고요. 컴포넌트 마스크 RG 요거를 이제 꾸길 거예요. 그 우리 화면을.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우리가 평소 텍스처를 꾸기듯이 넣어줍니다. 0.05 너무 큰 수치니까 작은 수치로 자,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한 번 더 애드를 해서 여기 UV에 넣어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꾸겨서 씬 텍스처를 꾸길 준비가 됐어요. 마스크 RGB로 빼야 돼요. 3벡터로 빼서 넣어줘야 그 연산이 편해지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네, 이 먼저 여기까지 제작된 것을 이미시브 컬러에 연결을 해서 저장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따로 포스트 프로세서 볼륨을 설치하는 형태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일단 깊은 물이죠. 발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인데 지금 우리는 머리가 쑥 들어가는 요 정도까지 쏙 들어가는 물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높이에 맞춰서 물의 그 수면의 높이에 맞춰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면의 위치를 복사하기 해서, 그러니까 우리 레벨에서 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펙터가 직접 배치할 일이 생겨요. 붙여넣기. 자, 여기서 자 밑에 보시면은 브러쉬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세팅에서 크기를 보고 맞춰줍니다. 2000 깊이도 맞춰주고요. 지금 이게 수면에서부터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500 정도 하고 얘를 마이너스 940 너무 낮췄네요. 500을 낮추는 것보다 250을 낮추는 게 300 정도 700 700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네. 여기 수면에 최대한 맞춰서 높이 값을 맞춰주고요. 이렇게까지 깊을 필요는 없을 거고 300 정도 해서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가 아니라 700이 아니라 반대로 500 정도 올려줘야겠죠. 500 400 너무 올라갔네요. 600 네, 600이면 될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하고 600 정도 맞춰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값은 아니고 여러분들 설치한 레벨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각이라서 조금 네, 이런 데는 어버되게 위치가 맞고요. 자,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디테일 검색에서 블렌더블을 검색해봅니다. 블렌더블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스 여기 보면 웨이팅 딩 블렌더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스 매터리얼을 넣는 곳이고요. 여기 어레이에 배열 얼리먼트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서 그 밑에 선택의 옵션에 SL 레퍼런스를 넣어줍니다. SL 레퍼런스 여기에 이제
이 포스트 프로세스 머터리얼 도메인을 갖는 이 재질을 블렌더블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짠. 네, 지금 안 되네요. 자, 블렌더블 넣어주고요. 일단은 넣어줬고, 여기서 미리 보기에서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이 노멀 텍스처를 플로우 맵으로 디스트로 꾸겨서 신 텍스처에다가 넣었죠. 신 텍스처를 이제 플로우 맵으로 꾸긴 거죠. 그래서 보고 있는 이 화면 씬을 요걸로 꾸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스트를 높여주겠습니다. 0.1, 0.2 이렇게 엄청나게 구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너무 심하니까 제가 0.05였는데 티가 나게 한 0.1 정도 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컬러 값을 3벡터 하나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좀 내려야겠네요. 내리고 컬러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컬러 값을 좀 밝게 넣어 줄까요? 하늘색 너무 밝네요. 일단은 파라미터로 변환하고 컬러 값을 반절 정도 줄여줘야겠네요. 네, 이 정도 한번 주겠습니다. 네, 지금 물속 아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직 경계가 나와 있네요. 그쵸? 경계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 화면 밖으로 나오면 그렇고 카메라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지금 너무 밝은데 더 어둡게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위쪽도 투사이드로 만들고요. 이쪽 면에 대한 내용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요거 안에 포스트 MT 언더바 포스트 언더바 언더워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많이 줄일게요. 네, 어둡게 이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포스트의 포스트의 위치도 여기 밑에다 놔야겠네요. 워터 플랫 밑에다가 여기서 레벨에서 스케일 값을 1로 하면 엄청나게 커졌나봐요. 이게 이제 그 아래로 들어가면 얘 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원래 크기에서 0.03으로 돼 있었는데 저 1로 바꿨습니다. 네, 브러쉬 세팅에서 이거 좀 줄여줘야겠네요. 300 2000이었으니까 1000 정도? 엄청 크네요. 여기고 좀 줄이고 100으로 800 이쪽을 좀 빼볼까요? 네, 이쪽을 좀 빼고 조절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위로 올려보고 네,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화면이 왜곡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나와서 기본적인 이 워터의 재질을 투 사이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색감하고 화면을 왜곡시키는 걸 했는데, 여기다가 비네트 효과 형태처럼 그라데이션 구체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조금 넣겠습니다. 여기서 스피어 마스크 텍스트 코디네이트, 여기에 이제 B에다가 0.5, 레디우스는 크기를 1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줄여볼게요. 0.5. 그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마스크 구가 생기는데, 하드니스를 0으로 주면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걸 딱 떨어지게 해주면 화면이 구 형태의 마스크로 잘리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곱해주고요. 이렇게 너무 어둡게 되기 때문에 이걸 1로 다시 줍니다. 1로 주면은 화면을 채우면서 살짝 음영이 지거든요. 요정도. 필요하다면은 여기다가 그 정도를 파워로 조절을 해서 넣어줘도 되겠죠. 기본을 넣어주면 조금 더 밝겠네요. 좀 이것도 올려줄게요. 1.3 이런 느낌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많이 어두워지네요. 이걸로 이제 파워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은 분들은 파워로 조정하면 되고요. 저 기본값을 한번 저장해서 보겠습니다. 물에 좀 들어가면 차갑고, 이런 느낌. 저렇게 투 사이드를 켜야 수면이 살짝 티가 납니다. 물속에 들어와서 밀렁이는 느낌. 이거 저 느낌도 충분히 만져볼 수 있겠죠. 어펜드 뭐 FX였네요. 다시 TX NX Y 멀티플라이 해서 타일링의 수치를 컨트롤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저장하고, 얘도 MI로 만들어서 여기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블렌드 머터리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티가 많이 나니까 1이었죠. 1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주고 싶으면 요정도 2까지만 주면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디스트도 안 주면 이렇게 되고요. 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값은 이런 느낌이고요. 네, 수면 이렇게 한번 컨트롤 해봐서 넣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부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좀 부족한 디테일이나 이펙트를 과제로 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올라가는, 기포가 올라가는 이펙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발에다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한번 여러분의 과제로 내드리고요. 이렇게 투명한, 깨끗하고 투명한 물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자체를 커스틱의 데칼과 같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발목 높이, 넥과 냇물 정도의 높이면 포스트 프로세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캐릭터가 물에 들어간다는 그 플레이 자체가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죠. 수영도 해야 되고 이동, 거기 안에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상태면 포스트 프로세서도 바꿔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원경이나 전경으로 놔서 그냥 보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블루프린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은 레벨 정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가를 하는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물에 이제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몇 가지 물 튀기는 거랑 포스트 프로세스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형태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